이제 사전 질의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아직 이제 들어오신 분이 이제 몇 분이 되지 않으시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공청회의 의미와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계신 줄을 알고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공청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부족한 면이 이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보다는 혹은 공격을 위한 공격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동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참석해주신 두 후보자분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루심 캠프의 김철규 정회장 후보님, 윤고은 부회장 후보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패널분들 소개인데요. 저희가 촬영 장소 및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패널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출연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패널분들께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패널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전 질문은 이제 패널 질문 시간 때 사회자인 제가 대신 읽는 걸로 이제 패널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는 이제 못하셨지만 이제 패널로서 질문을 보내주신 총학생회장 우재성 학우님, 자치회 22대 회장 신송우 회장님, 한동신문사 편집국장인 최현솔 학우님, 그리고 임시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지성 학우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부의 순서로는 후보자의 이제 소개 및 정책 발표 시간이 총 10분간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사전에 받은 패널분들의 질의를 가지고 후보자와의 질의 응답이 약 30분간 있을 예정입니다. 네. 후보자분들은 이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 기본적으로 2분 30초 이내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30초를 더하여 최대 3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앞에 위원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 이제 위원이 이제 피켓을 한번 들면은 30초가 남았다는 의미고 두 번 들었을 때는 이제 3분이 지났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3분이 지나도 계속해서 답변이 이어질 시에는 제가 중간에 이제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직접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검색은 제한이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답을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청회 규칙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으로 후보자 출마의 변 및 정경 발표를 10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동의 하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23대 자치회장단 후보 기호 1번 이루심의 정회장 후보 17학번 김철규, 부회장 후보 18학번 윤고은입니다. 25년 동안 한동대학교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은 굳건히 서있고 하나님의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는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을 보고 지난 세월들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한동대학교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슬로건을 가진 이루심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치회장단에 출마를 하면서 한동대학교 생활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의 기숙사는 단순히 먹고 자는 곳으로 생각하겠지만 한동대학교 생활관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한동대학교 생활관에서는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생활관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성과 배려를 배우고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3가지 공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회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학우님들의 약 70%가 생활관에 거주하며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학우님들의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한편 자치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생활관의 안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추억을 쌓아가는 자치회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로 한스트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 단위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문화사업 또한 계획하고 실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치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임시 자치회로 활동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의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느꼈던 점은 학우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 학우님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마의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으로 이제 패널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전에 패널분들께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고 이제 최대 3개까지 이제 후보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기본적으로 2분 30초 이내에 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30초를 더하여 총 3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제한 시간이 이제 다 되면 저희가 사인을 드릴 것이고 그 사인을 이제 넘겨도 계속해서 발언하신다면 저희가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학생회장 우재성 학우님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5대 총학생회 한걸음 회장 우재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자치회 출마를 결심해주신 두 후보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의 섬김이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헌신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회는 총학생회와 더불어 한동 학생 정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기구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자치회 회장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일은 불과 3차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번 중 9번은 후보 출마가 이루어졌던 총학생회에 비해 자치회는 그간 11월에 후보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치회 회장단으로 출마하시는 두 후보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자치회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총학생 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회장단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회장단은 2010년도부터 또 그리고 총학생회장은 2013년도부터 이렇게 단일 후보 또는 보궐선거로 연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동대학교 학생 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1월 달에 있을 그런 자치회장단 입후보부터 시작해서 그때 일어나갈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바탕으로 생각하고, 제가 또 가장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치회는 어찌 보면 가장 밑에서부터 학우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나아가서 학우님들과 더욱더 소통을 하며 나아가서 자치회는 이런 걸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자치회는 업무 분담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연도 안에는 RC와 자치회가 둘이 합쳐진 그러한 수칙과 회칙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역할 분배를 나누게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자치회의 그러한 책임들을 조금 더
내려가고 조금 더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자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생활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기구가 크게 보았을 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치회이고 또 하나는 RC 학생회입니다. RC 학생회가 전학대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지게 된 지난 2017년 이후로 자치회와 RC 학생회 간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고 실제로 지난 자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형식의 회칙 개정을 고민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자치회 회장단에 출마하신 두 후보자님께서는 자치회와 RC 학생회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회칙 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회와 RC에 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역할 기구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RC에는 그 RC 안에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RC별로 특색이 나와 있는 대로 문화 사업을 진행되고 또 그 안에 있는 RC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나가는데요. 반면에 자치회는 그 생활관의 전반적인 모두한 사업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회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 택배부터 퇴거 택배까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단순한 이제 RC에 그 소속된 것이 아닌 전체에 있는 그런 생활관에 있는 학우님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자치회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회칙 개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임시자치회장을 맡으면서 전년도 인수인계서를 받았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시 부분에 있어서 임시자치회 때 이러한 부분을 계속 열심히 그것을 모으는 것에 열심을 가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솔직히 회칙 개정이 이번 학기에는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이 회칙 개정을 통해서 열심을 가할 것이지만 저희가 이 회칙 개정이 단순히 저희 자치회뿐만 아니라 각 RC들에 있는 대표단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많은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당장에 있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입주하고 있는 학우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그러한 예방부터 관련해서 이후에 있는 대처까지 먼저 신경을 쓰고 있는 다음에 그 후에 있을 수칙과 회칙에 관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진 공약집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공약 중 이제 3번에서 학교 당국과 학우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학우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학교 당국에 어디에 전화를 하고 어디에 연락을 해서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학우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우님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학교에 어디 부서로 연락을 해야 할지 이것을 중점으로 두어서 문의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임시자치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문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회 관할이 아닌 학교 당국에 연락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정작 중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문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우님들이 이것을 봄으로써 바로 이쪽 부서로 통화를 하고 그러한 문의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동신문사의 편집국장이신 최은솔 학우님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관비 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활관비 인상이 올해에도 계속됐습니다. 올해 인상폭은 각 호관당 대략 3만 원 정도입니다.
인상의 이유와 다음 학기에도 인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편집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비 인상, 이거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자치회에서 계속 거론되었던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라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인건비 이상과 이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가장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1월인가 2월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행복기숙사도 이제 물가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는 기숙사비 인상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공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관비 인상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우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앞서 이제 총학생회장님의 질문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은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임시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지성 학우님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시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지성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토의용으로 진행됐으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간접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최대한 적절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 노력해주신 중선관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려운 이때에 회장단 후보로 등록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1학기 축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었습니다. 통상 1학기 축제는 총학생회, 2학기 축제는 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축제 중 1학기 축제가 취소되어 2학기 축제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의례적으로 2학기 축제는 자치회가 담당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청사진을 가져오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약집에는 따로 기존 자치회 공약집과는 달리 축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네, 임시 총동아리 연합 회장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 임시자치회 때,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를 꾸려왔던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가끔씩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축제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걸리는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90명에서 110명까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확진자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은 지금 그 확진자 수가 몇천 단위, 몇만 단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잘 증식이 된다라면 저희가 그때부터 축제를 진행하는 그런 구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도 어떻게 큰 틀을 담당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저희 선거 캠프 위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기 때는 보통 총학생회가 주최를 하고 있고 2학기는 보통 자치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2학기 때는 같이 총학생회랑 같이 연합해서 그러한 축제를 추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약집에 소개되어 있는 주요 공약 2번에 있는 온라인으로 하는 e스포츠 문화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상 학우들의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방빙고 등의 행사들은 밤 11시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치회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보통 생활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일 텐데 따로 세부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거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학우님들의 입주는 결정된 상황이고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국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 유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 사업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동대학교 생활과는 다른 기숙사에서 정말 다른 기숙사와 달리 공동체성을 중요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최소한 방 단위는 어찌됐든 그 방 안에 계속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그런 온라인 문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앞에 있던 방 단위 문화 사업도 이러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소적인 그러한 공동체로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으로 혹시 현재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게임 대학 리그를 계획 및 진행 중인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따로 e스포츠 협회에서 주관하는 게임 대학 리그에 관한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생활관에 있는 학우님들을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안에 있는 학우님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계획 중에 있고요. 이것이 많은 학우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많은 학우님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게 된다면 저러한 대학 리그도 고려해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활관에는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 그리고 베트남 학생들, 기타 외국인들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상자관도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아진 호관들, 다양해진 구성원들에 대한 자치회 회장단 후보로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앞선 질문에서는 정 회장 후보님이 많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부회장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임시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요지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회장단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더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그다음 외국인 학생들이 그러한 이제 학우님들을 따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 받기로는 이제 갈대상자관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건축된 기숙사도 있고 지금 이미 한동에 있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외국인 학생들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패널분의 이제 질문이 답변을 많이 하신 분보다는 답변을 적으신. 네, 지금 패널분들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의 학생들, 많아진 호관들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보다 큰 성사진에 대해 자치회 회장단 후보로서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저희 일단 자치회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RC로 창조관하고 여기 제2의 행복관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찌됐든 자치회라는 그 학생 기구는 큰 다양한 생활관들을 전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갈대상자관도 또한 그 일부의 생활관으로 저희가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패널 분들한테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네, 질문이 없다면은 바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22대 자치회장을 여기 임하신 신송우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 단위 문화 사업은 어쩌면 기존에 있던 방 빙고를 뛰어넘어서 기획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기획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입주 연기가 장기화될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저희는 방단이라는 문화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본 결과로 첫 번째로 방구석 콘서트라고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스트가 없어져서 지금 새내기들에게도 학교에 대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구석 콘서트를 이용하여서 동아리들과 공연 동아리들을 홍보할 수도 있게 그러니까 둘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주 장기화 될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임시자치회를 하고 제가 선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작게는 생활과 운영팀, 넓게는 총무 인사팀, 시설관리팀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학우님들이 입주를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에 기할 예정이고요. 입주 장기화 될 시에 그런 환불건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e스포츠 문화사업 같은 경우 RC의 정체성 및 자치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e스포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또 문화를 형성함에 있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면 좋은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전 자치회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C의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각 RC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위에 저희는 한동대학교 가치를 먼저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공동체성이 실현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저희가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공동체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19 사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가 우선시가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각 RC의 대표단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제 e스포츠 문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빛나는 세대는 한스도 못하고 우리 2020년도 빛나는 세대의 새내기들이 꿈꾸고 있던 이제 한동 라이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러한 e스포츠 문화 사업으로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는 추억을 쌓아가는 것을 먼저 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집중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오게 되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 시간인데요. 이 침묵 시간 등에 대한 공약에는 현재 이루신 캠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관련 문제 항상 고도되었던 문제였습니다. 11시 이후 침묵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이제 많은 학우님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에 나아가려 하는데요. 어제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로 통해서 11시 이후에 이제 잠시 외출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잠시 외출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염려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관 운영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정책은 8시까지 생활관 입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짐들이 옮겨가고 그러한 소음 문제는 그 8시 이전에는 저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11시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학교 당국의 권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일어나서 그렇게 만나게 될 때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처가 나올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학교 당국에서는 11시 이후에는 최대한 외출 자제로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그런 11시 이후에 대한 소음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패널 분께서 지금 들으셨던 답변 이외에 혹시 다른 질문이 계시다면 제가 사전에 연락드린 톡방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은 이제 50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는 건데 네, 생각보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질문을 먼저 후보자님께 이제 드릴게요. 네, 저희가 받은 첫 번째 사전 질문은 이번 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활관 운영팀의 생활관비 환불에 대한 대응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앞으로 생활관비 환불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말하기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환불권에 관해서 생활관 운영팀에서 계속 몇 차적으로 수정되는 그러한 공지들이 있었고 또 이외에 코로나19 사태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학교 당국에 일어나는 그러한 공지 때문에 저희가 학우님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임시자치회 때도 생활관 운영팀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이후에 제가 선거 캠프를 꾸리고 나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활관 운영팀에 대한 대처는 저는 그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운영팀에서 나오고 있는 환불 정책은 어찌됐든 그 5주차 이제 공식적인 4월 4일에 입주 그 전에는 이제 100% 환불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원래 있었던 그러한 저희 한동대학교의 그 환불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자치회장단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관 운영팀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후에 쓸 환불권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며 학우님들과 소통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안건이 있다면 저희는 생활관 운영팀을 비롯해서 학교 당국에 문의를 드리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회장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RC 활동을 통해 어떤 비전과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혹은 한동에 어떤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우선 RC는 레지덴셜 컬리지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모든 RC는 여러 팀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팀 제도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자라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생활관에서 지내는 게 RC의 그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생활관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는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나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런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저희 학교 한동대학교만의 고유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새섬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섬 새내기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중심이 팀을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새섬 새내기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섬 새내기로 섬김이 저희 학교만의 그런 가치와 비전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RC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회장 후보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앞서 그 패널 질문과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여태까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회 회장단이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그 여태껏 이제 부진한 이유, 그리고 자치회와 RC 학생회 간의 역할, 그리고 이제 각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비 인상,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이제 학우들과 이제 플랫폼을 잘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축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e스포츠 사업 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목 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가 사전에 패널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나면은 이제 2부에는 현장 질문으로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으로 넘어가셔서 미리 한번 답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시청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곧 있을 자치회 공청회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